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하고 갈라서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제 기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하고, 결혼할 때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4년이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편을 만났고, 만나는 동안 저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인데, 이혼은커녕 오히려 평생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만들고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죠. 남편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는 남편 친구랑 제 친구랑 연애 중이었는데 이 커플이 여럿이서 어울려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둘이 남편과 저도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라도 사귀게 된다면 더블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같이 캠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재밌을 것 같았다면서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보는 눈이 있었던 건지 정말로 남편이랑 저랑 잘 맞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어색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아서 신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친구들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게 그건 바로 남편의 집안 형편이라던가 가족 관계라던가 그런 거야 사실 어지간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파악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걸 대놓고 묻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알면서도 저에게 말을 안 했다거나 속였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났던 게 아니다 보니 그런 것까진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사귄 지 3년이 넘어갔을 때부턴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 양가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라던가 결혼 생각은 있는 거냐던가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됐네요. 일단 듣기에 시부모님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 같았어요. 아버님은 50대 중반이 되셨을 무렵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나오셨고 이후로는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인분 사무실에 나가고 계신다 했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께 유난히 잘하려고 드는 아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두 분한테 자주 연락이 온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편과 시부모님의 관계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연금 나올 것도 있고 그렇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은 못 해주셔도 어느 정도 도와주실 거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내심 안도했었죠. 그런데 막상 상견례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남편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도와주실 거라던 그 부분은 남편은 자기도 전혀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했는데 시부모님이 모아두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있어서 그거나 다 갚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상견례 마치고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자 하셔서 남편하고 시댁을 찾았던 자리였고요. 아무튼 남편이 진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그동안 자식들하고 아니 하다못해 장남인 저하고 상의 한번 한 적이 없으시냐 하면서 상견례 때는 그럼 거짓말하신 거냐고? 차라리 못 보태주실 것 같으면 못 보태주신다고 솔직히 말씀이나 하시지. 그 자리에선 1억을 해주네 어쩌네 하시지 않았냐? 정말 어쩌려고 그러신 거냐? 어찌나 남편이 전에 없는 모습으로 화를 내던지 오히려 제가 남편을 말려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막말로 우리가 대출을 받던 도박을 하던 장남이나마나 너한테 손 벌릴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냐며 얘기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냐? 네가 돈을 해줬을 거냐 하시며 더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시라며 자기는 절대 그 빚에 대해선 한 푼도 못 해드린다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시부모님을 상대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나니까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별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화는커녕 싫은 소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속도 속이지만 남편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은 게
오히려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좋을까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친정에도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잘 둘러대면 안 되겠냐, 장인 장모님이 이 일로 나를 반대하시면 어쩌냐 하며 걱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을 속일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친정에서는 처음엔 난리가 났어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남편에게 너무 실망이라 하시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해라, 못 시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 아는데 그땐 그런 친정 부모님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도 아무것도 몰랐다는데 누구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제일 속상할 텐데 그걸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믿어주시질 않으실까? 속상하고 원망스럽더러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헤어지려고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눈물은 어찌나 하염없이 나던지.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걸 친정 부모님이 처음 보셨거든요. 그러니 이러다 딸 잡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정말 감사하다고 실망시키는 일 없이 잘 살겠다 했죠. 다만 저도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며 시집 가는 것 같아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서로 돈을 합치고 거기에 대출받으면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남편과 결혼 전 저는 3살 터울의 여동생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본가도 경기도라 저나 여동생이 출퇴근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 저와 달리 여동생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자기가 번 돈으로 나가겠다 하면 누가 무슨 수로 말리겠냐면서 정말 한 5년 동안 자린고비저리 가라 싶을 만큼 짠순이 마냥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친정 부모님께 이제 정말 말리지 마시라며 내 능력으로 나가 살겠다고 거의 선언하듯 통보를 해왔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여동생이 내심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게 언니인 저와 같이 나가 살아라였죠. 당연히 여동생은 그럼 그게 무슨 독립이냐 하며 싫다해 댔지만 친정 부모님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다만 1억 4천에 달하는 전세자금 중 1억에 가까운 돈을 여동생이 부담했기에 제가 나머지를 보태고 생활비를 댔어요. 참고로 여동생은 저와 달리 결혼이며 임신이며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칩니다.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갈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야 하니까 보증금에 묶여있던 제 돈이 아쉬워지더라고요. 돌려달라고 하자니 동생이 집을 줄여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언니들 입장에선 동생이 지금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제 돈은 친정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주시고 나중에 동생이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동생한테 받으시겠다대요. 감사했죠. 마음도 놓였고요. 그런데 왜인지 보나마나 남편이었겠지만 이 세세한 내막을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한편 몇 달 전부터인가 어머님과 통화를 할 때면 어머님께선 하소연하듯 시동생들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시동생 둘 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서울 타령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나더러 시동생들을 한번 불러주라는 말씀이신가 싶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시동생들하고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일단 남자 시동생은 사업을 한답시고 매일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이 저 몰래 얼마씩 용돈까지 쥐어주는 상황이었으니 그리고 신우도 나이가 29으로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 할 궁리는 안 하고 돈이 없네? 아르바이트 해야겠다. 돈 들어왔네? 써야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 남편한테 걸핏하면 돈 뜯어가는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오빠 노릇한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둔 거죠. 아무튼 그런 시동생들이 급기야 하루는 저희 남편한테 그러더랍니다. 서울에서 제 여동생이 혼자 산다지 않았냐? 언니랑 살던 집이라며 그럼 방도 하나 더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자기들이 가서 살게 해달라고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미친 헛소린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걸 말이라고 전하고 있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죠. 시동생들이야 워낙 철딱서니가 없고 그걸 전한 남편이 모르는 것도 아니니 남편 선에서 말 같지 않으면 잘라내고 말아야지. 그걸 뭐 한다고 나한테 전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시동생들이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혹시 형수가 이해해줄지도 모르지 않냐면서 조르길래. 그래서 해본 소리랍니다. 신경 쓰지 말라나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 반응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애들이 서울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해서 저런다며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당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며 언제까지 저 혹덩어리들을 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저더러 네 동생은 엄청나게 야무진가 보다면서 그런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면 시동생들도 뭐 좀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 하시는데 이건 뭐 어거지로 들이대시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고 더 짜증나대요. 물론 저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요. 그리고 이 정도 거절했으면 다들 성인이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저희 남편이 글쎄 제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는 이마저도 여동생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여동생이 한다는 말이 자기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어려운 부탁인 거 알지만 자기 동생들이라면서 자기를 믿고 단 1년만이라도 같이 살게 허락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형부 동생들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남이다. 형부가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제 동생더러 그러더래요. 남이라니 서운하다. 나는 처제를 친동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차피 처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늦게 나야 집에 오고 그럼 대낮엔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마주할 만한 시간도 없을 거다. 저희 남편이 어찌나 억지를 쓰던지 결국 듣다 못한 제 여동생이 저희 남편더러 형부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 여동생더러 이제 보니 은근히 말하는 거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면서 진짜 실망이라고 자기는 반대 경우였으면 자기 동생들을 때려서라도 처제 데리고 살라고 했을 거라며 서운하네 어쩌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내내 저는 비록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동생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어이가 없었을지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럴수록 저는 동생 볼낯이 없다는 생각에 화끈거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냐니까 그랬다간 형부 맞아 죽을까봐 안 했다는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고 그래서 일단은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도 참 어렵게 산다 하는데 진짜 쪽팔렸다니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분을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결국 퇴근한 남편이 집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따지고 들었어요. 내 동생한테 전화했냐고 전화해서 정말 시동생들하고 같이 살아달라 어째달라 그딴 소리를 했느냐 했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처제는 그걸 촉새처럼 당신한테 일렀냐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처제를 걱정하듯이 나도 내 동생들이니까 안쓰러워서 부탁 좀 한 거라며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다는데 왜 이를 키우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제 동생이나 진짜 매정하다면서 어떻게 가족 간의 선을 딱딱 긋냐 불편해서 보고 살겠냐 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구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실망이라 했습니다. 나는 시동생들만 멍청하고 생각이 짧은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도 시동생들하고 별반 다르게 없다고. 핏줄이 무섭긴 하다면서 저도 막 내뱉어버렸죠. 막말로 남편 싸대기 안 날린 게 어딘가요? 남편은 제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들까지 욕을 했다면서 그리고 핏줄을 운운하고 그런 건 시부모님을 욕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사과하랍니다. 열받아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선을 넘었다면서 사과하래요. 그리고 이참에 처제한테도
입 조심하고 살라고 그러다 한번 된통 얻어 터진다고 말하라는데 꼭 제 귀에는 이게 남편이 언제 한번 제 동생을 때리기라도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러니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왔죠. 남편하고는 뭐 공동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그나마 있는 건 전세보증금이 다였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 재계약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던 딱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재계약 안 한다 하고 보증금 돌려받아 자기가 해온 만큼 딱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친정부모님께도 이혼하기로 했다 하니까 친정아버지는 착잡하신 표정으로 별 말씀은 안 하시대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지금이라도 잘 생각했다 하시며 괜찮다고 절 위로해 주셨는데 솔직히 위로받을 만큼 뭐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혹시 자기 때문에 언니가 이혼한 거냐며 제 앞에서 엉엉 울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써서 그렇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 당신들이 대신 사과할 테니 저더러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며 절 붙잡으셨는데 제가 안 잡히니까 이후론 시동생들을 보내셨는데 시동생들은 사과는커녕 자기들은 제가 친언니 친누나 같아서 그랬던 거라며 자기들도 서운하네 어쩌네. 여전히 생각이란 걸 안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남편은 말해 뭐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어쩌고 저쩌고 내 입장이 어쩌고 저쩌고 어찌나 듣기도 싫던지. 그렇게 애틋하면 지가 지능력 되는 대로 방구해서 동생들 옆구리에 끼고 살던가. 아무튼 비록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네요.